김 선생이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좀 사실 논란이 많고 좀 깔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어제 축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참 뒷담화 까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축구에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요. 독일이 사실 이게 토너먼트 제도가 아니었다라면 정상적으로 그런 전략을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략 운영상에서의 허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물론 전반이나 후반 뭐 마지막까지 실점하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한 건 분명히 칭찬받을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겼어, 이제 독일을 이겼으니까 우리 문제 없어라고 혹시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묻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처음에 논란은 장현수 선수 논란이었었어요. 장현수 선수도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논란의 어떤 워딩 자체가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가끔 좀 그런 비아냥거리는 게 웃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장현수 너는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슬라이딩으로 들어와.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선수 선발의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선수 본인이 무슨 로비를 했다거나 그래서 선발된 거라고 하면 선수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차치해놓고 선수의 기량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 선수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 논란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슈틸리케 감독이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 중에 최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감독을 잘못 선임한 이후로 원래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이제 풀백을 하면서 본인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기본기가 잘못됐다 뭐다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선수 개인의 기량이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잘하는 포지션이 아닌 대표팀에서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실수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있죠. 어제도 느끼는 건데 이제 댓글들을 쭉 보잖아요. 네네.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한국 축구가 이렇다. 첫 게임은 정말 못한다. 네. 두 번째 게임은 좀 나아진 거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확실하게 이기고 돌아오면서 욕을 한 10분의 1로 줄이고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요. 정몽준의 복귀 움직임입니다.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거래나 뭐 피파 내부를 비판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피파 이제 어떤 뭐 임원 자격이 6년간 정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로 치면 항소 같은 개념이겠죠. 그걸 하면서 1년 3개월로 경감되면서 그 징계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몽준이 러시아에 가서 직관을 했어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랑 같이. 그래서 이게 이거 이상하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감지가 돼서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게 정말 몰라서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또 작업을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댓글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매크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상당수가 뭐였냐면요. 축구협회 문제가 너무 크다. 정몽준 회장이 다시 복귀해서 이 축구협회를 잡아줘라. 제대로. 근데 사실은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몽준이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축구협회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네. 그렇죠. 축구협회가.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의 병폐다라고 하는 집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한일 월드컵 유치인데요. 아까 이제 영병님도 심판 판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축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되게 미개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일조한 사람이 정몽준이고요. 월드컵 유치할 때도 현대가 전체적으로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피파 회장이 아벨란제였는데 아벨란제는 친일파예요. 유명한 또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돈 문제도 많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벨란제가 계속해서 일본 단독 개최를 주장을 하니까
현대에서는 아벨란제의 사위한테 접촉을 해요. 아벨란제 사위가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때 브라질의 현대 자동차 총판권을 그 사위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피파 회장인 블래터, 이 사람이랑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은 피파에서도 양쪽 다 하는 걸로 하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외국에서는 우리의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좀 평가절하하는 게 있어요. 심판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4강에 간 게 정몽준이 심판 매수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내 능력 뛰어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선거 유세하면서.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로비하고 그게 최용수 감독이 예, 예. 최근에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2002년 월드컵 그러면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했더니 심판이요. 네네. 이렇게 전 막 한참 웃었는데 그게 또 그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매수됐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는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가 불투명하다든가 아니면 마일리지를 기프트 카드로 바꿔서 착복한다든가 또 선수들한테 현물로 지원 들어온 물건들 같은 경우를 또 뒤로 내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축구공, 축구화, 그래서 한 8천만 원어치 내다 팔고, 근데 그 직원이 형사 고발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1억 5천을 줬어요. 근데 그 각서가 보니까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안이 썩어 있는데 회계 담당자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본인도 해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다 불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돈을 줘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선임에서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감독 선임하는 대행기관이 네덜란드에 있는 한 에이전시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감독이 계속해서 외국 감독. 그렇죠. 외국 감독을 섭외할 때 우리가 정보력이 약하니까 외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이용하는데 한 개 에이전시가 계속해서 동일한 오퍼를 내고 그쪽에 있는 감독들을 계속 계약을 해요. 뭐가 있네. 많이 그렇죠. 듣던 이야기인데 이거. 예. 또 이상한 것도요.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안 좋게 기억되는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진짜 야인 상태였었어요. 아무 업적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연봉 19억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호사가들은 축구협회에서 중간에 커미션이 있었던 것 같다. 기록에 비했을 때는 너무 과한 연봉이 책정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쇼트트랙 관련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룬 적도 있고 저도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체육도 많고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펜싱 팀도 가지고 있고 국가대표도 저희들도 한 명이 소속돼 있어서 선수체육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체육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은 선수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도 지금 이게 이제 최순실에 입긴 작용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난리가 났고 지역도 좀 난립니다. 근데 어쨌든 선수체육은 선수체육대로 이제 이런 심각한 만약에 모체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활체육은 일반 국민들이 즐기는 것인데 야 이게 체육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도 사실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어떤 복지 차원의 생활체육을 육성하다 보니 이권이 항상 개입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 한 500억? 1년 예산이 1,000억입니다. 크네요. 그중에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죠? 생각보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축구협회는 예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정부 지원금이 6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던 걸로. 근데 이제 왜 정부에선 지원금을 주냐면 회계 감사를 하려고요. 회계를 들여다보려면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예전에 좋아했던 김주성 선수도 룸사롱 다니고 공금으로 또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돈 문제도 권력이랑 관련돼서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의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 선발권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본프레레 감독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이 돈을 많이 내고 국가 예산을 안 받고 네네. 그 돈으로 협회를 운영하니까 독점적 독재적인 운영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네.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축구협회에 돈 낸 게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 다 돈은 끌어오는 거죠. 어디서? 이권 사업도 있고 아. 협찬도 그 받게 되고요. 아다못해 중개권료 그렇죠. 있고요. 아. 그 정몽준이 축구협회장 한 게 16년간이에요. 1993년부터 2000년. 아, 그러면 회장이 돈을 내는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참가팀 87억 정도 받거든요, 모두. 우승하면 4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권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짬짬이를 하게 되는데 선수 선발에 관련돼 갖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축구협회는 실제적으로 예전 월드컵 같은 경우에 브라질 월드컵도요. 호텔 예약이 16강 이후에 없었답니다. 처음부터 네. 아예 16강을 넘어갈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안 해. 그렇죠. 아, 예. 얘네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축구가 내가 내 권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인 거지. 실제 선수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란이 있을 때 선수 개인의 어떤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키고요. 실무진들, 축구협회에서도 뭐 조중현 회장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랬어요. 이거 잘못됐다. 사무총장 자르고 본인은 그대로 있고요. 항상 그렇게 희생이 되는데 또 외국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축구협회에서 실제 축피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또 해설위원들도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 어떤 적폐. 저는 축구협회가 확실하게 개혁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신태용 감독이 첫 번째 게임 끝나고 사실은 변명 같지만 예, 그런 예. 이야기를 그렇죠. 지적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도 아니고 하려니까 끝도 gat도 없지만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당근님이 마지막에 좀 해주셨어요. 자, 축구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일제시대는 우리 그 국민들이 국위 종목을 하는 거를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 국위를 통해서 단결이 되고 어떤 대중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갖고 금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갖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게 누군가가 우리 선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야욕이나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까 당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스포츠를 즐기면서 K리그도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관심 갖고 즐길 수 있는 또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까지 슬라이딩으로 들어와.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선수 선발의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선수 본인이 무슨 로비를 했다거나 그래서 선발된 거라고 하면 선수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차치해 놓고 선수의 기량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 선수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 논란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슈틸리케 감독이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 중에 최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감독을 잘못 선임한 이후로 원래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이제 풀백을 하면서 본인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기본기가 잘못됐다 뭐다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선수 개인의 기량이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잘하는 포지션이 아닌 대표팀에서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어서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게 정말 몰라서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또 작업을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댓글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매크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상당수가 뭐였냐면요. 축구협회 문제가 너무 크다. 정몽준 회장이 다시 복귀해서 이 축구협회를 잡아줘라. 제대로. 근데 사실은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몽준이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축구협회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네. 그렇죠. 축구협회가.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의 병폐다라고 하는 집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한일 월드컵 유치인데요. 아까 이제 영병님도 심판 판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축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되게 미개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일조한 사람이 정몽준. 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실수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부분 있죠. 어제도 느끼는 건데 이제 댓글들을 쭉 보잖아요. 네네.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한국 축구가 이렇다. 뭐 첫 게임은 정말 못한다. 네. 두 번째 게임은 좀 나아진 거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확실하게 이기고 돌아오면서 욕을 한 10분의 1로 줄이고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요. 정몽준의 복귀 움직임입니다. 어허.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 거래나 뭐 피파 내부를 비판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피파 이제 어떤 뭐 임원 자격이 6년간 정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로 치면 항소 같은 개념이겠죠. 그걸 하면서 1년 3개월로 경감되면서 그 징계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몽준이 러시아에 가서 직관을 했어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랑 같이. 그래서 이게 이거 이상하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감지가 되고요. 월드컵 유치할 때도 현대가 전체적으로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피파 회장이 아벨란제였는데 아벨란제는 친일파예요. 유명한 또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돈 문제도 많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벨란제가 계속해서 일본 단독 개최를 주장을 하니까 현대에서는 아벨란제의 사위한테 접촉을 해요. 아벨란제 사위가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때 브라질의 현대자동차 총판권을 그 사위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피파 회장인 블래터 이 사람이랑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은 피파에서도 양쪽 다 하는 걸로 하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외국에서는 우리의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좀 평가절하하는 게 있어요. 심판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4강에 간 게 정몽준이 심판 매수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김 선생이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좀 사실 논란이 많고 좀 깔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어제 축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참 뒷담화 까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축구에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요. 독일이 사실 이게 토너먼트 제도가 아니었다라면 정상적으로 그런 전략을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략 운영상에서의 허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물론 전반이나 후반 뭐 마지막까지 실점하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한 건 분명히 칭찬받을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겼어 이제 독일을 이겼으니까 우리 문제 없어라고 혹시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묻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처음에 논란은 장현수 선수 논란이었었어요. 장현수 선수도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논란의 어떤 워딩 자체가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가끔 좀 그런 비아냥거리는 게 웃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고 웃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장현수 너는 러시아에서